최속인데 목요일은 남녀 제사를 하고 또 수요일은 상해엔 김옥균과 친분이 있는 윤치호가 있었다. 와다. 나라를 다르게 걱정한 두 젊은이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김옥균의 죽음은 곧바로 동북아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확대된다. 김옥균을 골칫덩이로 여겼던 일본은 곧바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피와 눈물을 가진 이라면 참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다. 또한 김옥균을 애도하는 추모금을 모으기도 했다. 각계 인사와 신문사 대표들은 그들만의 장례식도 치렀다. 김옥균이 죽자마자 바로 일본 정부는 신문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옥균의 죽음을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 갑니다. 그러면서 나올 얘기가 김옥균의 죽음을 복수하자. 그래서 조선 정부와 중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대중들에게 호소했고, 특히 여기 언론 매체들이 굉장히 앞장섰으며 또 당시 일본 대중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심을 가지면서 청일전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편 조선 정부는 김옥균의 사망을 기뻐했다. 수구파 관료들에겐 김옥균의 죽음만큼 반가운 일이 없었다. 홍종호는 수구파 신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홍종호는 이들의 환대를 거절한다. 당시 일본 외교문서에 따르면 홍종호는 수구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김옥균을 죽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홍종우나 이용이, 길령수와 같은 그 근황주의 세력은 한마디로 왕당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권을 그 보위를 하되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근대화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위정척사 세력이 기존의 유교적인 그 가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점하고는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은 예정이 없던 과거까지 마련하며 홍종호를 자신의 신복으로 삼는다. 고종의 신임을 얻은 홍종호는 자신의 국가관을 피력하기 시작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실에 있는 홍종호의 1차 상소문에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내정을 닦아 외세의 간섭을 물리쳐야 한다는 건의다. 홍종호 같은 사람은 지금 외세가 청이 우리를 위협했고 일본이 위협한 걸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 기반을 키워야 된다 하는 이 판단은 뭐 100번 칭찬해도 좋은 거죠. 1897년 드디어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고종은 황제에 오른다. 대한제국의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 홍종호. 그는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요직에 오른다.
홍종우는 고종 황제에게 11번에 걸쳐서 상소를 올립니다. 외국 공사의 내정 간섭 반대와 외국 군대의 철수 등 주요 골자는 조선의 이권을 열강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선의 개화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에겐 분명 한계도 있었습니다. 홍종우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김옥균의 살해범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힐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홍종우의 운명은 대한제국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가 김옥균을 용납할 수 없었듯 일본이 강점한 시대도 홍종우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의 아오야마 공원에 김옥균의 묘가 있다. 시신이 없어 머리카락만 매장했다. 김옥균은 사후 일본에 의해 영웅적인 인물로 추대된다. 고균 기념사업회도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은 소설과 희곡 등으로 꾸준히 출간돼 왔다. 제국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선전이었다. 일본은 대동아 전쟁의 구실에 김옥균의 죽음을 이용했다. 김옥균이 위인으로 떠오를수록 홍종우는 역사의 파렴치한이 되어갔다. 이 홍종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제까지 일제강점기의 소설이라든가 논설, 역사적 사료 이런 게 입각해서 거의 부정적 인물로 묘사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옥균과 홍종우가 늘 그 빛과 그늘의 관계, 항상 이제 대척적인 관계 있다 보니까 김옥균이 추앙이 된다는 얘기는 홍종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어떤 근대 문명의 선각자를 죽인 어떤 잔인한 암살자, 살해자. (1903년) 홍종우는 친일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제주 목사로 좌천된다. 실패한 개혁가 홍종우에겐 제주 도민 역시 등을 돌렸다. 그 영은정이라는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울창한 소나무들과 아주 멋지는 금산이라는 곳인데 그게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리고 여자들이 빨래하고 목욕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길에서 멀리 보인다, 동산에서 보인다 이랬죠. 동산에는 보이니까 금지시키니까 부녀자들로 하여금 원성이 제다했죠. 그리고 2년 뒤 일본이 점차 약진하면서 홍종우는 제주 목사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1913년) 사망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외에 확인되는 종적은 없다. (19세기) 말 조선을 위한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홍종우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개척했지만 그는 결국 수고파랑 존재로만 남게 됐다. 사실은